프랑스 툴루즈역 근처의 뷔페에서 일하던 웨이트리스 발레리 타리오테가 자신의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것은 1989년 2월 21일. 외부 침입의 흔적은 없었지만 그녀는 입에 재갈이 물린 상태로 손목이 묶여 있었고 속옷은 찢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러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자살했다고 결론 내렸죠. 이것을 알게 된 파트리스 알레그레라는 남성은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이 또 범행을 저지를 기회를 경찰이 제공해 주었으니깐요. 1968년 6월 20일에 프랑스 툴루즈에서 태어난 파트리스. 그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 종종 구타를 당했던 불쌍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의 폭력은 그가 자신을 계속 괴롭힌다면 죽이겠다는 의지를 보였을 때 그쳤다고 합니다. 당시 그의 나이 13살 때 일입니다. 그렇게 그는 아버지에게 해방됐지만 학교에 잘 가지 않고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며 결국 잘못된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중학생 때 학교를 뛰쳐나와 절도 및 마약 거래에 빠졌던 파트리스였지만 정경이었던 아버지가 뒷수습을 해주었기에 그는 더 막 나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처음 체포된 것은 16살 때. 죄명은 성폭행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정신과 의사에게 과거 자신이 마약을 제공했던 두 남성에게 성폭행 당했던 것을 말하며 자신의 범죄는 그때의 트라우마에 의한 거라 주장했습니다. 어린 나이였기에 죗값에 비해 빨리 풀려났던 그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했습니다. 일반인이었다면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말아야겠다며 죄를 뉘우쳤을 테지만 그는 체포될 빌미를 제공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다시는 그러지 말자 다짐했죠. 그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1987년에 툴루즈역 인근에 있는 뷔페에 바텐더로 고용된 그는 같이 근무하는 발레리를 눈여겨보았고 어느 날 그녀에게 작업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핑계를 대며 그녀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던 파트리스는 발레리를 성폭행한 뒤 살해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당시 경찰이 발레리의 죽음을 자살이라 결론 내리며 그는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고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습니다. 첫 범행 후 1년 뒤인 1990년 1월 25일, 혼자 걷고 있는 여성을 발견한 파트리스는 그녀의 뒤를 따라가 두 번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의 시신은 이틀 뒤 인근 도랑을 지나가던 두 명의 보행자에 의해 발견됐죠. 당시 파트리스는 피해자와 같은 마을에 살았지만 별다른 흔적을 남기지 않았기에 그를 범인과 연결짓기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번 범행으로 파트리스는 한동안 조용히 살았지만 개벌은 난 못 준다고 7년 뒤 그는 다시 범행을 저지릅니다. 1997년 2월 11일에 한 여성을 그녀의 집에서 살해한 뒤 불을 지르고 도망쳤던 파트리스. 화장실, 카펫, 피해자 속옷 등에서 혈흔이 발견됐고 발화가 두 곳에서 시작됐다는, 즉 방화의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자살로 결론 내렸습니다. 10일 뒤인 2월 21일, 술집에서 또 다른 대상을 몰색하고 있던 파트리스의 눈에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에밀리라는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에게 접근해 함께 술과 마약을 즐겼던 그는 더 좋은 것을 주겠다며 아무도 없는 골목으로 그녀를 유인해 성폭행했습니다. 겁에 질린 에밀리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며 그를 설득했고 잠시 고민하던 파트리스는 알겠다며 그녀를 자신의 친구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상처난 에밀리를 보며 무슨 일이냐는 친구의 질문에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하룻밤 재워달라 말했고 그녀 역시 약속대로 그의 말에 수긍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성폭행한 남자의 친구의 집에서 하룻밤을 자게 된 에밀리. 다음날 잠에서 깼을 때 파트리스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틀 뒤 에밀리는 경찰서에 방문해 그를 고소했고 이로써 경찰은 그의 존재를 눈치채게 됩니다. 여담으로 파트리스의 범행의 유일한 생존자였던 에밀리는 2006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한편 지명수배된 파트리스는 툴루즈를 떠나 프랑스 남서부에 있는 마사라는 곳으로 도망간 상태였습니다. 거기서 오두막 생활을 하던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여성을 살해한 뒤 스페인으로 도망쳤던 파트리스. 그를 불쌍히 여겨 정원 일을 하는 대가로 집에서 살 수 있게 해주었던 여성의 은혜를 원수로 갚았던 그는 이미 인간이길 포기한 자였습니다.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다 프랑스 파리로 돌아온 그는 한 여성의 차를 훔치고 그녀를 살해한 뒤 불을 질러 과거처럼 범행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어이없던 것은 그가 범행을 저질렀던 장소가 자신의 아파트였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경찰은 파트리스가 프랑스에 돌아왔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의 친구의 협조로 인해 1997년 9월 5일에 그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는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사망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기에 그의 체포는 언론에 큰 관심거리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5명의 살인, 1명의 살인 미수로 기소된 그는 2002년 2월 21일에 열린 재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경찰이 앞선 피해자들을 자살로 처리했던 것을 두고 누군가 그를 보호한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지만 정확히 밝혀진 사실은 없습니다. 과거 자잘했던 범죄는 그의 아버지가 뒷수습한 경우가 있었지만 그가 살인을 자살로 처리할 만큼 힘이 있는 것은 아니었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만약 그 당시에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죽음이 없었더라면 파트리스의 사건은 언론에 대두되며 무언가 더 밝혀졌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과거 툴루즈 지역에서 일어난 191건의 미제 사건에 대해 그가 관여돼 있을지도 모른다며 정보를 모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언젠가는 결실을 보길 바라며 파트리스가 죽기 전에 자신의 범죄를 후회할 양심이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